여보세요? 예, 네, 정태호 부장님. 이게 시간이 바짝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얼마 전 정관용 방송에 나온 걸 사실 다 듣고 봤어요, 제가. 예, 네, 오신환 후보자와 이제 어쨌든 죄송합니다. 경쟁에서 어쨌든 대결에서 2대 0인 셈인 거예요. 엄연한 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좀 다를 거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예, 오신환 후보자는 또 인터뷰에서 보면은 지역의 상황 봤을 때 내가 좀 이전과는 달라졌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네, 지역에서도 그런 느낌들도 몇몇 사람들 통해서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핵심 전략 같은 게 궁금합니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판세를 읽어내는 인식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오신환 후보님, 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전략, 저는 결국 우리 주민들의 뜻을 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주민들께서는 관악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느리다,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이 들을 겁니다. 네,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 그것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후보가 결국은 이번 국회의원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선언을 해걸고 있고, 결국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려면은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네,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정토회밖에 없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능력 그리고 또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 이런 걸 가지고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지원을 끌어내겠다. 이게 제 전략입니다. 네.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이제 이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대가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매력적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동물 국회라고 평가를 받았죠. 네, 그 동물 국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국회 상원 이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상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20대 국회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정책 추진 능력을 갖춰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 네, 예를 들면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광주형 일자리를 제 나름대로 성사시켰고,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제2벤처범 정책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벤처 투자를 이뤄냈고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 제가 수석이 됐을 때 일자리 증가 숫자가 전년 대비 3,000명이던 것이 제가 그만둘 때 3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제 그 경험, 자신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가짜뉴스 SNS상에서 참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일반적인 언론도 언론조차도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된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또 정치권이 네, 또 갈등을 양산하는 이런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걱정인데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하고 네, 그리고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문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네, 네. 결국은 이렇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이거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 N번반 사건은 엄청난 화두가 될 것 같고 여기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고민을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예. 듣고 보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대안이나 정책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게 대한 대책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핵심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아동 네. 아동을 성착취자로 다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6만 명이라는 회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즐겼다라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법적인 그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너무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뭐 이렇게 막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경우는 오늘 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선고 유예를 하는 솜방망이 처벌한 것 오늘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걸 네네. 봤을 때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여튼 이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지금 아동에 대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성인 여성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네. 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네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 의무 요거를 더 강하게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성평등 세상 이야기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일단 이제 멀기도 한 것도 있고 또 저도 남성이지만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혐오와 어떤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감수성을 이해를 또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소수자 후보자께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제 견해 그리고 또 하나 성평등에 대한 어떤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정책이 있다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문제가 늘 이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종교 쪽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결국 저는 최근 들어와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경제적 진출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유리천정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들의 진출이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이제 경력 단절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저희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들은 30%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는 여성들을 40% 반드시 이 기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 이제 이런 공공 부분에서의 이런 노력들은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분야로 많이 확산돼 가지고 결국 유리천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성평등 정책에서 중요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강점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데 이제 정태우 후보자께서 적어도 현재 21대 국회의원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어떤 국회의원의 모습에서 가장 어울리는 강점 하나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정책 추진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 뭐 저는 싱크탱크 국민 성장부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정책 상황실장을 했었고 청와대 들어와서 이제 정책 기획 비서관을 하고 네, 나중에 일자리 수석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추진 능력을 보여주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광주형 일자리 정말 네. 아무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던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그런 경험 이런 걸 저는 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드릴게요. 짤막하게 네. 이제 유권자분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 또한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2년인데 이런 이 국가적 재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민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사실 많은 이야기를 더 딱딱하지 않게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4월 2일 뭐 토론 방송이나 4월 9일 마지막 이제 아마 4월 10일 날부터 투표죠. 그래서 그 시기 때도 많은 그 유권자분들께 많은 어떤 정책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 또 전문성인 이야기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